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 제 목소리가 유난히 좀 섹시하게 들리실 거예요. 코가 막혔어요. 그걸 그렇게 네, 표현하시는군요.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바로 감기에 걸리더라고요. 네, 선생님 오늘 김강준 선생님 나오셨는데요. 네.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김강준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시다고 소문이 자자하시던데요. 아, 실속이 없어가지고요. 네, 실속이라면 바쁘긴 뭐 한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이게 뭔가 네. 일을 열심히 하면 뭔가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냥 돈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있으면 좋죠. 네,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네. 이제 우리가 통화를 했어요. 저도 바빠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저희 어제 우리가 녹음을 지금 금요일 날 하고 있는데 네. 금요일 날 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야구를 하고 프리미어 중계를 SBS가 할 네. 때입니다. 그러니까 SBS가 중계를 할 때는 보도국이 조금 이거 보도국 들으시면 안 돼요. 약간 느슨하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8시에 뉴스가 시작돼야 되는데 야구 늦어지니까. 끝나고 나서 뭐 11시까지도 하니까, 늦어질 그렇죠. 수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시간의 네. 여유를 사람들이 갖게 되면 네. 평소처럼 이제 아,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라 좀 그렇겠네요. 느릿느릿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저녁 약속을 뭐 잡은 상황에서 일이 전반적으로 느리게 이렇게 흘러가는 구동 상황은 저한테는 되게 초조한 순간인데 네. 아무튼 어제 이 문제로 이제 김광준 교수하고 통화를 했는데 김광준 교수가 이제 뭐 강의, 그러니까 진료를 끝나고 강의 이런 거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떨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강의를 하고 막 이렇게 뭘 하고 하는 것들이 실속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실속이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그 말을 해주고 싶었어. 그러니까 결론이 잡일이 많으시군요. 아 이게 그거 아니에요? 해석이 좀 여러 가지가 나올 네, 것 네. 같은데 이제 근데 뭐 김광준 교수님은 알아들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되게 이제 이게 어느 순간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강의와 이런 것도 무엇을 쓰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어느 순간에서는 계속 내 거를 채워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실속인데 근데 그건 제가 언제 계속 소모만 한다는 그렇죠. 거죠. 약간 그런 예, 게 예. 재충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 운이 좋게 네. 이번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3명이 타셨거든요. 네. 미국 하버드대, 그다음에 존스 홉킨스대, 그다음에 영국 옥스퍼드대 세 분이 공동 수상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미국 하버드대 그 케일린 교수가 우리를 방한하셨어요. 근데 언론하고 이 접촉을 전혀 이제 스케줄을 안 하시겠다, 편하게 가시겠다고 해서 서울에서는 일정을 안 잡으셨는데 네. 그런 거에 굴할 제가 아니죠. 그래서 어디 오셨어요, 그러면? 서울의 학회하고 이제 서울의대에 강의를 하시러 오신 네.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대 강의 끝나는 시간을 딱 잡아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뭐 여러 이제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맨 마지막 질문으로 본인은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 그런 목표를 갖고 연구를 하셨느냐, 그런 노벨상을 타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냐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상당히 우문이었죠. 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왜냐하면 노벨상을 타는 그 주제들은 지금 상당히 유행하는, 그러니까 임팩트 팩터라고 하는 인용지수가 높은 저널에서 좋아하는 주제들을 삼고서 연구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되게 유행하는 주제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진다. 결국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밟아 나가야 그게 운이 좋게 딱 커지는 순간이 오면 이렇게 자기처럼 그런 운이 따라준다면 노벨상을 타는 거지. 지금 시류를 쫓아가서 임팩트 높은 거 해서 시작하는 것들은 결국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고 결국 잘게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은 되게 동감이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노벨상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연구비를 한 100억인가요? 10년간 100억인가요? 이렇게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노벨상을 목표로 하는 것, 그래서 뭐 노벨상을 탈 것 같은 지금 가장 잘 나가는 과학자들에게 돈을 쓰는 정책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올해 노벨 의학상을 탔던 사람은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기는 이 연구를 한 20년 전에 했는데 그것도 되게 이제 막 얘기하더라고요. 원래는 수학을 했었고 그다음에 화학을 전공했었고요. 듀크 대학에서. 그다음에 그걸 전공한 다음에 듀크 대학에서
MD, 그러니까 그 의과대학에 들어갔고 다시 존스 홉킨스 가서 내과 인턴과 레지던트를 한 다음에 다시 하버드 가서 이제 그런 이 생리학 기초를 다시 들어가서 연구를 한 공부를 건데 몇 년이나 하신 네. 거예요? 본인은 이 모든 것들이 수학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한대요. 지금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번은 이제 뭐 그런 그분이 안 들으실 테니까 근데 이번 노벨 생리의학상에서는 대단히 좀 그 잡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하버드하고 존스 홉킨스가 탈 차례였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리고 뭐냐면 이번에 이제 그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던 주제가 히프1이라는 그러니까 뭐냐면 히프1 하니까 되게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전부 다 기사할 때 뭐냐면 특정 단백질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암세포가 커지면 몸집이 커지니까 혈관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돼서 저산소증에 빠지잖아요. 그럼 지가 스스로 죽어야 되는데 암세포는 죽지 않고 계속 커진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 근데 그게 원인이 이제 히프1이라는 특정 단백질이 있는데 이게 혈관 생성을 마구 만들어내요. 산소가 부족한 걸 감지해서 산소가 부족하다 싶으면 혈관을 마구마구 만들어서 계속 암세포가 잘 자라고 심지어는 다른 데 전이가 되도록 하게 하는 건데 근데 이 히프1 단백질의 연구자 그 성과를 과연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분들이 전부 다 정말 엄청난 공헌을 했느냐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사실은 논란이 꽤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그 여기에서 혁혁한 공과를 세웠던 분은 이번 수상제에서 다른 분이 또 배제됐다. 있어요? 그분은 나라가 다른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분명히 성과는 있으셨고요. 이분 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분들 성과는 분명히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중에 한 분을 제가 운 좋게 만나 뵀는데 그런 성과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 예전에 삼국지를 보면 삼국지 처음에도 나오잖아요. 삼국지에 보면 저도 이제 너무 오래전에 봐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아주 큰 나무, 아주 뻗은 나무를 보라고 하면서 그걸 절 봐라. 네. 저 나무는 정말 크고 막 장대하고 수려하지만 그 끝을 봐라. 그 끝은 말라서 썩어가고 있지 않냐. 자, 요 자라난 나무를 봐라. 어디 하나 끝이 마른 데가 있느냐. 그래서 이 작은 나무를 크게 하는 그런 데 있어야 된다는 문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워딩은 저도 기억이 안 나지만 어제 저는 그분을 만나고 질문을 하고 들으면서 네. 삼국지의 그 대목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반성했는데 네. 근데 저는 뭐 이미 늦었으니까 저는 이미 늦었나요? 예, 저야 뭐 여기서 뭐 더 뭐 잘하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깨달음을 덜 얻은 게 늦었다는 발언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죠. 그 마인드를 평소 생활에 적용을 해서 진심을 다해서 일을 해라. 이렇게 적용을 하셨어야지. 뭐 상 받으시려고요? 뭐 그렇진 않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네. 대해서 어제 김광준 교수랑 짧게 통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받았던 그냥 느낌 여러 가지 느낌이 좋네요. 복합된 것을 네. 네. 말씀드린 거예요. 아, 오늘 시작부터 아주 교훈적이었습니다. 훈훈하네요, 네. 진짜. 날씨도 차가운데 참 훈훈. 차운데? 그건 부산 사투리죠. 감기 걸려서 그래요. 사투리 아니에요. 감기 걸려서 그래요. 그래서 김강준 선생님 오늘 모시고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사연이 이제 올려주셨는데 김수진이라는 분이 익명을 안 하셔도 된다면서 이름을 꼭 말씀을 해주시라는 의미로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김수진님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거 읽는데 제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제 사연이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뽀얀거탑 여러분. 언제나 행복하게 잘 듣고 있는 열혈 애청자입니다. 저는 딱히 익명 안 하셔도 돼요 하면서 게스트가 안 계실 때면 두 분이 언제나 겸연쩍어 하시지만 저는 그런가요? 그랬었나요 우리가? 그랬나 봐요. 저는 혹시 개인적으로 저 좋아하세요? 겸연쩍어가 하세요? 좋은 거랑 뭔 상관이에요 지금. 뭐 조금이 약간 쑥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와, 네. 희한하게 몰아가시네. 그건 괜찮은 얘기 같습니다. 네. 뭐가 괜찮아요? 아니 뭐 대개들 아니, 그러시니까. 제가 선배님으로 존경은 하죠. 저로서는 그런 게 뭐 네. 되게 뭐 저는 모든 여자분을 뵐 때마다 겸연쩍어 합니다. 그런 분을 안 봤는데. 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두 분이기에 언제나 뽀얀거탑을 즐겁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영 별로여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들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자격지심이 없으셨으면 좋겠대요. 근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긴 한데. 저희 굉장히 자신감 아. 없어 보였나 봐요. 그렇긴 하죠. 왜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게스트를 좋은 게스트를 확보하고 있는데 네. 이게 스케줄 조정이 안 돼서 이제 그렇죠. 우리 둘만 할 때는 좀 죄송하는 마음을 갖고 시작하긴 해요. 우리 이번 방송은 우리 네. 둘이 할 수밖에 없다. 네. 죄송하다. 노력을 했으나 안 됐다. 음.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해서, 이제 세 분이 하다가 두 명만 해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아주 격려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리고요. 이게 너무 귀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자 질문이 오늘 두 가지였는데 소개를 해드릴게요. 근데 이 질문도 귀엽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었어요. 이거 읽으면서 음. 이게 심각한 뭐 질환에 대한 질문은 아닌데 평소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생각해본 적이 있었던 내용이더라고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시는 분들의 우렁찬 재채기 소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20대 때는 재채기 소리가 일부러 그런 분들이 좀 일부러 세게 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매우 혐오를 했대요. 근데 제가 40대가 되고 나니까 어느 순간 제가 우렁차게 재채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30대 이후에 비염 알러지가 생기면서 재채기 출력 조절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했는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네요. 남편이 저렇게 재채기 하다가 목 쉬는 거 아니냐, 또 경망스럽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데 알러지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막 둘러댔는데 이게 정말로 알러지 때문인지 이런 큰 재채기 소리를 얻은 게 아니면 그냥 나이 들고 이게 아재화돼서 그런 건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이런 재밌는 사연을 네. 의학적으로 설명을 하려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아니 근데 재채기가 되게 사람마다 고유의 소리가 있잖아요. 다르죠. 네. 코로 하시는 분, 목소리로 네. 입으로 하시는 분인데 이쁜 친구들은 재채기도 이쁜 소리를 내면서 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도 하나요? 막 이치 이런 식으로 그럴 수 귀엽게 있죠. 네. 그래서 저도 연습을 이뻐요? 해보려고 그래요? 깜찍하게 하더라고요. 쟤처럼 예쁘게 한번 해봐야겠다. 연습을 해보려고 나올 누군데요? 때마다 우리 뭐 알만한 사람들 옛날에 중에서? 아니 제 친구가 이제 귀엽게 생겼는데 재치기까지 귀엽게 하길래 이제 부러워서 연습을 해봤는데 절대 안 되더라고요. 조절이 안 되잖아요 원래. 조절할 수가 네. 없죠 사실은. 근데 재채기가 나오는 게 통로가 두 개거든요. 사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코에서 할 수 있고 입을 통해서 할 수 있어서 기원이 되는 그 공기가 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기침이나 재채기나 뭐 공기가 통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그 한쪽을 막고 코로만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코는 공간이 작고 소리가 나기에도 좀 적절하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코로 하면 소리는 작아지고요. 네. 반대로 입으로 갈 경우에는 이제 기관지에서 나와서 성대를 통과해서 입으로 이렇게 나올 때는 좀 더 크게 할 수는 있는데 네. 근데 이건 뭐 아재와 이런 거랑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알레르기가 있어서 자꾸 재채기를 하도록 자극하는 유발하는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재채기에 대한 자극 강도는 커지죠. 그러니까 가볍게 재채기하지 않고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염증 반응이라든지 자극 등으로 인해서 재채기도 강도가 있었나요? 있죠. 네. 항상 그냥 폭풍처럼 세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죠.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냥 저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코에 뭐가 들어갔다. 네. 그래서 그 코에 들어간 이물질이 자극을 해서 재채기를 유발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바깥쪽으로 바람을 뿜어내야 되니까 보호 기전에 의해서 저희가 재채기 같은 걸 한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셨던 알레르기 같은 것들은 그런 거랑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생긴 염증이 재채기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훨씬 더 강한 동기 유발이 될 수는 있죠. 네. 네. 그런데 재채기는 그런 거죠. 지금 김광준 교수가 주신 거는 그러니까 재채기의 자극원이니까 재채기를 유발하는 자극원이 하나인 거하고 10개가 오면 10개가 당연히 세겠죠. 그러니까 재채기는 이제 기침은 콜록콜록이잖아요. 콜록콜록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재채기는 애취인데 이건 내 맘대로 안 돼요. 이건 이제 뭐냐면 재채기는 반사입니다. 반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이 바보야 그러면 반사 이렇게 해서 바로 나가는 거 그걸 반사라고 하는데 하필 왜 저한테 자꾸 그런 말씀하세요? 야, 이 미남아 이런 거 어떻게 되는데? 이게 반사. 그러니까 어떻게 뇌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서 바로 대뇌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서 바로 그 행동이 나오는 걸 반사라고 해요. 네, 자동 반사네요. 척수 반사하고 이제 우리가 그
연수 반사, 그러니까 이거 연수 반사, 중내 반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척수 반사는 쉬워요. 무릎 톡톡 치면 이렇게 확 네네네.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하고 그다음에 요 재채기는 연수 반사예요. 애취하는 건 연수까지 올라가고 그다음에 우리 동공 반사라는 그러니까 중내 반사라고 있어요. 이쁜 사람 보면 확 눈이 커지고 깜짝 놀라거나 그러면 눈이 확 커지는 거 내 맘대로 안 되거든요.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선배님 저 볼 때마다 눈이 크시더라고요. 안 커지잖아요. 이게 내 맘대로 난 커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커져요. 근데 그런 걸 반사라고 해요. 재채기는 이 연수에서 어떻게 작용하는 반사인데 네. 하나의 자극, 그러니까 김광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극이 알레르기라는 커다란 자극이 있어서 재채기가 커지는 거는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예요. 네. 근데 만약 하나의 자극 갖고 젊었을 때 재채기하는 것과 네. 나이가 들었을 때 재채기하는 것과 이게 크기가 어떻게 다르냐. 근데 이제 이 질문은 똑같은 자극일 때 내 재채기가 커지는 거, 나이가 들수록 재채기 소리가 커지는 것은 이제 뭐 이런 조건을 일단 가정해야겠죠. 근데 이걸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 네. 구글과 네이버에 아, 왜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어. 재채기 소리가 커지느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일반인 분들로 그 생각되는 분들이 이제 답을 달았는데 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괜찮은 답이 있었어요? 괜찮은 답이 없어요. 없어. 근데 구글을 쳐보니까 네. 미국의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딱 달았어요. 근데 어. 뭐라고 다루셨냐면 네. 나이가 들수록 이 기도에서 상기도에서 분비하는 점액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재채기는 뭐냐면 우리 코로 들어온 이물질을 밖으로 빼는 네. 내 밖으로 내모는 그런 보호 반응인데 네. 그게 윤활해야 윤기가 있어야 기름칠이 좀 돼 있어야 잘 빠져나가는데 네. 나이가 들수록 그 기름기 건조해지니까. 역할을 하는 네. 그 점액이 줄어드니까 네. 그것을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는 훨씬 더 강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재채기가 커진다라는 걸 쓰셨는데 그래요? 근데 이제 저희 신경외과적으로 보면 김광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극의 양이 많아서 재채기의 강도가 세지는 기전은 있어요. 네. 근데 하나의 자극이 나이가 들수록 더 커지게 하는 강도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분이셨는데 미국의 어떤 메릴랜드 어디에 사는 무슨 메릴랜드 어느 대학에 근무하시는 이비인후과 선생님이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분은 그렇게 이게 과학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다시 생각했을 때 나이가 들수록 재채기가 커지는 것은 아재화 맞지 않을 맞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맞지 않을 수 있다. 관련 문헌 같은 연구 근거는 제가 찾아봤는데 아직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지지 못했어요. 제가 찾는 범위 내에서는 없었는데 그러면 미국의 그 메릴랜드 대학에 근무하시고 계시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맞느냐? 한국에서 고작 의학 전문 기자를 하고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조동찬이 맞느냐는 네. 뭐 청취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죠.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외부적인 물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재채기 이제 크기가 작아지거나 하는 경우가 없다 치면 아재화가 맞는 것 같네요. 아재화. 네, 예. 왜냐하면 재채기라는 것도 참으려면 참아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그렇죠, 참아지지는 그러니까 아예 못할 수는 없지만 작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네. 이제 뭐냐면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러니까 불수의 근육은 어쩔 수 없이 가는 거고요. 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걸로 잡는 그렇죠. 막 거거든요. 소리 조그맣게 그러니까 내려고 노력하고 이런 식으로. 그 나머지 나의 그 근육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재채기 소리가 정말 커요. 정말 커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이제 뻔뻔해지고 편안해지고 해서 그냥 커지는 거 아닐까요? 아재화? 저요? 저 어렸을 때부터 컸는데. 반사인데도 불구하고 얘기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조절 가능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반응은 반사 반응인데 얘기하셨던 건 좀 코를 막아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저희가 뭔가 조절 가능한 방송 중에 재채기 나올 때는 막 참잖아요. 이렇게 참고 이런 적이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일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얘기하셨던 것도 맞다고 생각되고 아재화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점액이 줄어들게 되면 점액이 준 다음에 이제 끈적끈적하거나 기름기가 이게 줄면 원래는 점액이 줄면 건조해져서 더 쉽게 나가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점액이 줄게 되면 굉장히 끈적끈적해져요. 그러니까 윤기가 없어지고 오히려 이렇게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에 이물질이 붙어 있는 게 나가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더 강한 자극으로 이걸 배출하려고 하는 학습 반응이 생길 수 있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알레르기를 만성적으로 갖고 네.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염증 등으로 인해서 이물질 같은 것들이 배출이 되기가 어려우니까 세게 더 세게 해야만 하게 나갈 되는 거라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학습. 그래서 오. 반응 자동으로 반사가 생겼지만 내가 인위적으로 더 크게 해야지 시원하게 해결이 되니까 그런 거를 본인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계속적으로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추정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러지가 있으셨다고 했으니까. 네. 사실 그 얘기에서 거기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거예요. 맞아요. 정확한데. 그래서 네. 파블로프의 개죠. 조건 반사. 네. 반사는 학습될 수 있다는 걸 우리 배웠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김광준 교수가 하신 말씀도 그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그 예를 들어주신 거예요. 이제 네. 이런 것들이 학습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강해진다라는 말씀하셨죠. 근데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는 게 말씀 들어보니까 참을 수 있잖아요. 네. 참을 수 있는데 아예 내가 뭐 답답한데 그냥 하고 말지 이건 아재화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참을 수도 있어요, 사실. 네. 그 두 번에 나눠서 할 수도 근데 이제 있는데 뭐 여기서 제가 확인한다면 네. 그게 왜 아재합니까? 왜 이런 거 저는 있잖아요. 참아요. 여자의 경우는 저는 부끄럼 되게 많아서 결혼하기 전에 뭐 애치 뭐 이렇게 하면 부끄럽잖아요. 네. 좀. 저도 집에서 애치 크다는 거는 혼자 있을 때 하다는 거지. 근데 아줌마 되고 나면 부끄럽습니다. 안 부끄럽거든요. 그게 뭐 아재야. 저는 네. 왜 아재요? 그러니까 아재 아니라니까요. 저 아재인데 네. 부끄러워한다니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깃털 부끄러워요. 하나 가져와 볼래요? 코 한번 간지럽혀. 근데 아재화는 남자만 해당하나요? 아니면 이분 이제 여자분이신데 네. 그러니까 다 아재화라고 한다면 통용되는 두 의미인 것 개겠죠. 같아요. 네. 젊은 청년이 남성 청년이 아저씨화 된다라는 네. 것과 여성이 아재화 된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 어쨌든 아재는 나이든 남성을 저 같은 나이든 남성을 칭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대단히 이 아재화라는 기분 개념이 나쁘세요? 불편해요. 부끄럽다고요. 그렇네요. 어쨌든 그 알러지 때문이라면 그냥 시원하게 하시는 게 네. 좋겠네요. 뭐 이게 반반 맞는 네. 것 같아요. 반반. 네. 뭐 큰 문제 될 건 없겠습니다. 네. 그냥 네. 잘 아니 근데 이건 맞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질문을 하진 않을 테니까 네. 막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아 재밌죠. 그렇구나, 예. 네. 참 저희 청취자분들이죠. 네. 시청자분들도 있는 거죠. 유튜브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과 청취자분 모두가 이런 아주 브라이트한 사연을 네, 저희도 공부를 합니다 덕분에.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늘 질문이 두 가지라고 하셨는데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오늘 인터넷 신문에서 술 한 잔만 마셔도 얼굴 빨개지는 사람은 류마티즘을 앓을 확률이 2~3배 높다는 기사를 봤다고 합니다. 제가 그 한 모금에 얼굴 빨개지는 사람인데요. 우리 기자님의 정보력과 분석력에 한번 기대보고 싶고 이 정보가 맞는지 또 뭐 면역 질환으로 알고 있는 이 류마티즘을 어떻게 하면 또 예방할 수 있는지 방법 좀 부탁드려요 하셨거든요. 이 기사에 대한 내용은 조동찬 기자님께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면. 네, 이런 기사가 최근에 어떤 기사였나요, 나왔었나요? 이게? 네 이게 네. 그 충남대 연구팀이 건강 검진을 할 때 우리 이제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술을 뭐 몇 잔 마시면 빨개지나 그래서 그런 설문조사와 그다음에 실제로 류마티즘 진단 기준에 얼마나 맞는지를 그 살펴봤는데 네. 실제로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얼굴 빨개지는 사람이 류마티스 인자가 있을 확률이 2~3배 높다라는 게 그 얼마 전 한 열흘 정도 전에 연구 결과로 발표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 연구진은 뭐라고 했냐면 네. 그러니까 적게 먹어도 얼굴이 빨개지는 건 알코올 분해 요소의 활성이 유전적으로 낮기 낮은 거? 때문인데 네. 알코올 분해 효소가 유전적으로 낮은 사람이 류마티즘 인자를 갖고 있을 상관관계가 높다. 그러니까 원인은 모르지만 이건 이제 그냥 통계네요, 통계. 그렇죠, 그렇죠. 통계죠. 네, 네. 우리 김광준 교수님은 이런 연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근데 대규모로 진행되는 연구나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부분에서 이런 거는 대규모 연구라면 네.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고 있었던 거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는 건 있는데요. 네. 이게 우연히 발견된 그냥 큰 의미가 없는데 상관관계만 있는 것들도 많아서 네. 해석을 할 때는 좀 유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예. 괜히 그쵸?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렇죠. 뭐 이런 네.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1675명이니까 아주 큰 그 대규모는 아니고 그다음에 네. 이제
이런 걸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사 쓰기엔 딱 좋은 예. 연구. 저희는 약간 눈길이 논문을 가잖아요. 근데 저희는 네. 논문을 위한 연구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기사 쓰기에 딱 좋고 네. 연구자들은 논문에 억셉트 시키기에 딱 아하. 좋은. 음. 그런데 과학 발전을 위해서는 조금 더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네, 이게 과학 더 발전에 깊이 들어가야죠,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죠. 빨개지는 거 하나의 진단 도구로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이것들을 정밀하게 하고 그렇죠. 해야 된다. 뭐 보완해야 그런 된다. 부분. 음.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아쉬운 거는 제가 어제 그 하버드 대학 교수를 만나면서도 느꼈던 건데 네. 과연 우리나라에서 지금 노벨상을 뭐 타는 걸 목표로 하는 것 자체도 안 좋지만 근데 그 밭을 캐는 사람들이 정말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항암제를 개발하는 사람하고 개발된 항암제를 효과를 따지는 사람하고 둘 다 환자에게는 되게 중요하지만 네. 실제로 과학적인 그 밸류와 경제적인 밸류는 항암제를 개발하는 쪽에 훨씬 더 많이 두고 있거든요. MRI도 똑같아요. MRI를 만드는 사람과 그 MRI를 환자들에게 적용해서 어떤 진단명을 하는 사람, 환자 개인에게는 둘 다 정말로 좋지만 네. 과학 그 의학 발전이나 경제적 그리고 학문적 밸류에 있어서는 MRI를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더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의학은 이제 약간 후자 쪽이라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선생님들과 얘기했었는데 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그분이 계속 그 학생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정말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임상을 하지 말고 기초를 해야 된다. 네. 말씀을. 그러니까 아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임상을 하시긴 하셔야죠. 환자를 네. 보셔야죠. 네. 그래야 이제 환자들도 나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전부 다가 그 비율이 어느 정도는 기초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근데 이제 물어보면 기초는 너무나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다시 한번 오래된 문제지만 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아무튼 이 연구가 있었는데 아무튼 이 연구에 대한 해석을 우리 김광준 교수님이 다시 한번 네. 답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술을 먹고 얼굴이 빨개진다고 하면 네. 술을 먹고 빨개졌다라고 하는 건 알코올이 들어와서 분해되는 과정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알코올 분해 요소가 부족하거나 알코올 분해 요소에 의해서 분해된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하거나 네.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효소가 부족하다는 건 대부분 개개인이 갖고 있는 유전적인 소인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사실 류마티즘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면역과 관련된 문제여서 유전적인 소인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개는 공통적으로 유전적인 유전. 소인이라고 하는 내가 타고난 체질과 유사한 개념으로 공통점이 있는 거고요. 네. 이 얼굴이 빨개진다라는 것도 그렇고 류마티즘도 그렇고 둘 다 염증을 유발한다라는 것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공통점과 염증 반응의 연계가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는 연관성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만 가지고 저희가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걸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건 류마티즘이라고 하는 거를 진단하는 기준에서 방금 얘기하셨던 류마토이드 팩터 RF라고 하는 그 혈액 검사는 네. 그게 있다고 해서 류마티스 질환이 꼭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 네. 정상인한테서도 40% 정도는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류마토이드 팩터라고 하는 게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류마티즘이 꼭 있는 건 아니므로 네. 이 연구에서 술 먹고 얼굴이 쉽게 빨개지는 분들이 류마티스 팩터가 있다고 해서 네. 류마티스 질환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므로 네. 이건 상관관계를 조금 더 분석을 해서 네. 실질적인 의미 있는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거를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학적으로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격 주제를 술로 주제 잡아봤어요. 저희 방, 말할 날이 그렇게 부끄럽지. 저희 방송 언제 나가나요? 시기적으로 연말인가요? 저희 방송 연말에 또 그렇죠. 술 먹을 일이 많죠. 많죠. 이번 네. 주 일요일 날 나가니까 네. 네. 일요일 날 0시에 우리 월요일 날 0시구나. 월요일 날 0시. 뽀얀거탑 이제 카톡 방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다 계시는 이번 주 주제는 술입니다 했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내가 하고 싶은데 막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다른 선생님도 같이 해서 똑같은 걸 주제로 가도 되지 않을까요? 계속 막 한 달 내내 네, 술로만 네, 네, 할까요? 술로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이제 질문도 보내주셨고 해서 네.
본격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술인데 한국인은 음주가 뭐 몇 잔이 적당한지 그리고 또 요즘 술 먹고 나서나 뭐 전에 숙취 해소제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네. 이거 진짜 효과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해볼까 해요. 네. 그 사실은 이제 저보다 오히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기자분들께서 많이 아실 겁니다. 이게 네. 사실은 참 기사로 써기에 아까 말씀한 좋은 주제잖아요. 그래서 술을 얼마나 먹는 게 적당한가 이거는 네. 절대적인 기준치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국가 차원에서나 네. 어떤 의사 집단 차원에서는 네. 권고안이라는 걸 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볼 때. 네.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주일에 14잔, 일주일에 남자의 14잔? 경우에는 일주일에 14잔, 여성의 경우에는 한 7잔. 네. 잔위로 표현하는 이유는 네. 알고 계시겠지만 알코올이 함유된 한 잔에 함유된 정도는 네. 맥주잔, 위스키잔, 소주잔, 와인잔 이런 게 음. 거의 같아요. 아. 그러니까 위스키가 제일 알코올 함량이 높으니까 한 잔 양이 크기가 작은 작잖아요. 거고. 네. 신기하죠 이것도. 어. 신기하더라고요. 네. 누가 이렇게 정량으로 딱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잔으로 보통 표시하고 사람들은 위대해요. 어. 술 마시는 분들은 디테일하시다 진짜. 굉장히 디테일한 거죠. 음. 그래서 14잔인데 여성분들은 유전적으로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나 알코올 분해를 음. 통해서 만들어진 숙취를 유발할 수 있는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 효소도 음. 부족하니까 네. 반. 음. 그래서 14잔, 7잔을 일주일 범위로 외국은 정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연구 결과들을 몇 개를 막 모아서 그걸 가지고서 또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을 냈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는 적어서 남성의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8잔 정도, 네, 여성의 경우에는 4잔 정도인데 이건 역시나 유전적인 게 있으니까 네. 외국인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하므로 많이 먹지 않는 게 좋겠다. 네. 이런 기준에서 이제 나온 거죠. 네. 그게 이제 기사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사에 관련돼서 저희 또 조동찬 기자님께서 조금 더 코멘트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우 저는 사실 술에 관한 리포트를 할 때마다 많이 찔리세요? 그렇죠. 제가 네. 어떻게 그러니까 뭐냐면 정보를 알려드리지 뭐 해야 그러니까 뭐냐면 뭐 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들을 대부분 이제 그렇게는 못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했던 건 관심이 있었던 건 그러니까 숙취가 뭘까에 대해서 이게 근데 그건 차차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얼굴 빨개지는 것 때문에 얼굴 빨개지는 것들이 김광진 교수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그게 이제 그런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건데 근데 뭐냐면 그런 분들도 술이 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술이 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편두통 있는 환자들이 처음에 두통약을 먹을 때 그래서 편두통 있는 분들 두통약 선택 되게 잘해야 됩니다. 되게 잘해야 되는데 먹을 때 처음에는 예를 들면 두통약 한 알로 하다가 그 다음엔 2알, 그 다음엔 4알 이런 식, 그 다음에 8알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게 내성이 생겨요? 예, 내성이 생겨서 약이 덜 듣는 거죠. 네. 근데 술을 어떤 취하는 약이라고 생각한다면 뭐 똑같겠죠. 취하게 하는 약이 처음에 한 잔만 먹어도 취했는데 네. 취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2잔, 네. 4잔 이렇게 내성이 생기는 게 네. 어떤 술이 느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알코올 분해 요소는 절대로 늘어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술은 안 먹으면 또 줄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이 술에 대한 감수성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두통약도 이제 끊다가 진통제도 끊다가 오랜만에 네. 들으면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인데 네. 근데 저는 뭐냐면 처음에는 저는 술을 먹어도 얼굴이 안 빨개지는 거라서 술만 한 잔 먹으면 빨개지는 친구들이 막 되게 무시하고 막 그랬어요. 아재처럼. 친구들을 무시했다. 친구들을 무시했죠. 예. 근데 지금 봐서는 누가 더 나을 것 같은지 사실 고민이 돼요. 네. 고민이 돼요. 얘네들은 사실 적은 약만 먹고 또 취하고 그럼 가성비는 참 부럽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게 젊을 때는 네. 별로 그게 조금 약간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얘네들이 지금 제 나이가 되니까 술 몇 잔 먹고 취하는 걸 전혀 부끄러워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뭐 기분을 내고 뭐 하려면 그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하려면 어느 정도 그런 뭐가 있어야 노래가 좀 잘 되긴 하잖아요. 그 이유는 그렇죠. 뭐 술은 이 나의 억제 시스템을 억제합니다. 내가 부끄러워하거나 뭐가 하는 억제 시스템을 억제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나는 높은 미를 낼 수 있을 것 없고 막 조마조마하는 마음을 술이 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난 높은 미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어쩐지 노래 진짜 잘하시던데요. 깜짝 놀랐어.
아무튼 근데 얘네들은 한 잔만 먹어도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게 되잖아요. 나이가 드니까. 그다음에 그 다음 날이 문제가 되는데 뭐냐면 그 다음 날 예전에는 그렇게 술을 마셔도 말짱하게 깼는데 예. 지금은 안 깨잖아요. 네.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나이 들수록 결국 수치가 더 예. 심해지는 건 있어요. 진정한 승자는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어요. 그래요? 저는 그래도 술 잘 마시는 제가 아직은 좋아요. 네. 네. 근데 이거 되게 자주 하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네. 이게 해석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마 이제 나이란 게스트처럼 정신과를 전공하신 분들은 또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할 거고요. 네. 내과 의사들 입장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술이 일단 취한다 안 취한다가 있고 숙취가 있다 없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연관도 굉장히 있지만 분리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술이 취한다 안 취한다는 알코올이 들어와서 술에 있는 알코올이 들어와서 알코올이 말씀하셨던 뇌에 작용을 해서 뇌가 이제 취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주로는 알코올 자체에 의한 영향이 많고 숙취는 알코올이 분해돼서 저희가 얘기하는 효소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분해된 놈이 숙취를 유발한다라고 이제 지금까지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술이 취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먹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계속 먹으면 알코올은 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알코올은 빨리 분해가 돼서 뇌에 가서 취하지 않게 하니까 알코올은 분해돼서 없어졌지만 그 알코올이 분해된 아이들은 많아졌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숙취를 유발하는 건데 술을 안 취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숙취가 심한 사람이 있고 숙취가 안 심한 사람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효소가 다 많은 사람들은 술도 안 취하고 숙취도 없는 거고 하나 둘 중에 하나만 많은 사람들, 즉 알코올 분해 요소만 많은 사람들은 취하지는 않는데 숙취는 심한 거고 만약에 둘 다 부족하면 네. 빨리 취하기도 하지만 빨리 취해서 조금밖에 안 들어와도 이걸 분해하지 못함으로 숙취도 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많은 사람들이 제일 술을 잘 먹고 숙취도 없는 건데 이제 저희가 개념적으로 볼 때 술을 잘 먹는다를 안 취한다에 둘 건지 네. 술 먹고 숙취가 없다에 둘 건지에 따라서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네. 또 하나 내가 그냥 술을 먹다 보면 어떤 날은 술이 진짜 술술술 잘 들어간다는 맞아요. 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술을 먹다 안 먹다 하면은 이렇게 많이 먹으면 좀 는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좀 개념을 잡으셔야 될 게 술과 관련된 우리의 몸의 어떤 반응은 1번은 태고난 체질 태어날 때부터 체질? 유전적인 체질이 네. 있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건강 상태 건강하냐 뭐 질환이 있냐 없냐 뭐 심장병이 있냐 폐질환이 있냐 이런 평상시의 건강 상태가 있고 세 번째는 술을 먹을 당시의 컨디션이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똑같이 유지될 수는 없잖아요. 네. 제가 타고난 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더라도 어떤 시점에서 병이 있다 그러면 그 병으로 인해서는 술을 먹었을 때에 해독하는 기능이나 이런 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그 사람도 문제가 있는 사람도 어떤 날 너무 잠을 많이 자가지고 혹은 푹 쉬어서 기분도 좋고 그래서 그날의 컨디션이 너무 좋다. 그럼 이 사람은 평소에 술을 못 먹었어. 그 날만은 술을 잘 먹을 수도 있죠. 반대인 경우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래서 술을 잘 마신다를 취한다, 숙취가 있다 두 가지의 개념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술을 잘 먹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르게 작용할 거다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먼저 개념 정리를 하고 제가 이게 설명충이라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평상시부터.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그 저는 재밌었어요. 좋았어요. 그다음에 저는 예전에 비해서 또 달라진 게 뭐냐면 예전에 술을 많이 마시면 이 토를 하잖아요. 네. 그 토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PD가 또 묻는데요. 마시고 뭐 매번 토하진 않는데 진짜 많이 드시나 봐요. 아니요. 그리고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필름 끊긴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필름 끊기는 정도까지 가려면 항상 필름 끊기시고. 토를 몇 번을 해야 그 정도로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고 나서는 뭐냐면 저는 최근에 30대 후반이 되고 나서는 40대에 들어서는 술 마시고 토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왜냐? 토하는 타이밍이 오기 전에 필름이 끊겨요. 와,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필름이 끊기는 순간에 약간 토를 하고 뭐 이렇게 속이 안 좋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때는 이제 그만 마셔야지라고 됐는데 그 전에 제가 자고 있어요 어디 가서 토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속은 지금 뭐냐면 그 다음 날은 불편한데 그 전날에는 전혀 불편하지 않는 그래서 뭔가 단계가 줄어들어서 제가 이제 술에 대해서 훨씬 더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이랑 먹을 때는 그래도 괜찮죠. 제가 이제 뭐 자거나 뭐 하더라도 택시 태워주니까. 근데 어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정말로 초긴장을 하거든요. 제가 갑자기 쓰러지면 안 네네.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친한 사람들이랑 술을 마실 때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하면 너 왜 이렇게 약해졌어? 너 왜 이렇게 뭐 왜 그래? 네. 뭐 이러는데 뭐 그런 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하셨던 심리적인 긴장 상태는 그날의 어떤 요소인 거죠. 그날.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시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왜 예전에는 토하고도 이렇게 버텼는데 지금은 다 토하기 전에 취할까? 이런 거 안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죠. 나이 들어서 그렇대잖아요. 네, 그렇군요. 이것도 다 이걸 어떻게 이런 현상들을 보면 궁금하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막 설명을 하고 싶은 농담이에요? 거예요. 네. 그래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걸 이렇게 막 분석을 해봤어요. 왜 네네. 이런 현상이 생길까? 그래서 결국은 또 결론을 낸 게 술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술을 잘 먹는다라고 얘기하면 얘는 간이 좋아 이런 선입견을 갖잖아요. 왜냐하면 술은 대부분은 간에서 간이랑 이제 뭐 그런 건지 해독이 아니까. 되니까 간이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술은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 다 영향을 주거든요. 뇌에도 영향을 주고 피부에도 영향을 주고 식도나 위나 그렇죠. 장이나 네. 간이나 콩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술 먹으면 설사하는 사람들은 그 술에 의한 안 좋은 영향이 장으로 간 거고 술 먹고 소화가 안 된다는 분들은 위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건데 이렇게 여러 곳에 영향을 주는 게 역시나 개개인의 차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영향이 미미한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되게 민감한 사람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 한 사람에 있어서도 각 장기별로 술에 반응을 하는 정도도 다 다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는 위가 굉장히 알코올에 반응을 안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근데 다른 데는 반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알코올을 조금만 들어와도 취하긴 하는데 위에서는 반응을 안 하면 이 사람은 취하긴 하는데 토하지는 않겠죠. 반대로 뇌는 굉장히 알코올에 강한데 위는 알코올에 약해요. 그러면 술에 취하진 않더라도 토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건 심하겠죠. 네. 그래서 알코올 자체가 사람 몸에 들어와서 이렇게 미치는 영향이 그 개개인별로도 다를 뿐만 아니라 개인 안에서도 네. 장기별로 다른 거죠. 네. 그래서 간이 굉장히 튼튼한 사람들은 술이 안 취하고 토하지도 않지만 간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피 검사 같은 거 해봤을 때 수치가 막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이렇게 혼재돼 있어서 네. 술을 이야기할 때 자꾸 뭐 쟤는 술을 잘 먹는 거야 못 먹는 거야 뭐 이런 게 혼재될 수밖에 없는 게 이야기 드렸던 개념들이 섞여 있어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자꾸 해요 요즘 들어서는. 그럼 선배님의 경우는 위는 좀 튼튼해졌는데 뇌가 영 부실해졌다 뭐 이런.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부실해졌다기보다는 뇌의 알코올에 대한 감수성, 그 알코올을 반응하는 정도가 더 심해졌겠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위하고 뇌는 되게 네.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뇌압이 높아지면 토하죠. 토 반응이 나타나요. 맞아요. 제가 그 뭐지 그 머리 깨지는 거? 뇌진탕 같은 거요? 제가 뇌진탕 걸려본 적 있거든요. 네. 3일 내내 토했어요. 그럴 수 그런데 있죠. 이제 네. 왜 그러냐면 이 토를 하면서 이 압력을 주면서 이렇게 풀려지는 순간 네. 이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정맥을 확 늘릴 수 있어요. 정맥이 늘려지면 뇌척수액이 이 정맥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뇌압을 낮추려는 대단히 대단히 중요한 방어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토를 하지 않으면 그때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뇌압이 높은 상태에서는. 네. 근데 이제 술을 먹었을 때 막 이렇게 오는 것들도 그 정도로 생각을 해요. 어떤 그 반응에 있을 거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뭐냐면 술이 안 좋은 게 들어왔으니까 이 뇌는 감지해서 내보내는 거잖아. 이제 너 그만 뭐 이거 나쁜 거 하는 건데 제가 이제 그 반응이 없어진 거죠. 네. 나쁜 거를 이제 더 이상 내 몸에 들어오면 안 돼. 너는 이제 필름 끊길 수밖에 없어 하는 경고등이 없어진 거라서. 그래서 이제 내 뇌가 술에 그 경고를 해주는 타이밍보다 훨씬 더 빠르게 술에 뇌가 이제 맛이 가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뇌가 네. 나빠졌다는 게 아니라 나의 뇌가 네. 술을 더 친해졌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그래서 이거 토하는 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렇네요. 이게 네. 알코올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구토를 얘기할 때는 지금 얘기하셨던 뇌와 위의 반응도 있지만 알코올 자체가 주는 또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을 마시면 식도하고 위의 사이에 문이 있어서 이렇게 잠겨 있는 문이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위식도 접합부가 느슨해지니까 토하기가 쉬워지고 또 하나는 알코올을 먹으면
위에서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움직이는 게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줄어드니까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계속 쌓이다 보니까 위로 나오기가 더 쉬워지는 것도 그런 있고 건가 봐요. 거기에 더해서 네. 알코올 자체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구토 중추를 또 자극을 하기 때문에 구역질이 나거나 하기 쉬워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알코올에 의해서만 또 생기는 게 아니고 음. 알코올이 분해된 애 때문에도 생기거든요. 음. 그러니까 숙취가 생길 때도 구역질 나고 그러는 것처럼 네. 그래서 술 자체가 들어와서 알코올에 의해서 생기는 구역 반사가 증가되는 것도 있고 구토가 심해지는 것도 있고 숙취에 문제가 되는 물질 때문에 구토 반사가 생기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구역질이 난다 토한다라는 건 결국에는 두 가지의 영향을 다 같이 받는 거라서 뭐 때문에 토하는지를 분석하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조동찬 기자님의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술이 들어왔을 때 구역질 반사가 일어나기 전 그때까지 아마 안 가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근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신가요? 그러면 필름이 끊기지 않아야지.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못해서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저 자고 있는 거예요. 네네. 자고 있는 게 전혀 내가 언제부터 자고 있었어? 그랬더니 너 근데 갑자기 자는 거는 예. 필름 끊긴 거랑 다른 거잖아요. 근데 잠드는 뭐냐면, 거는 예, 힘드니까. 자는 순간을 예.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나 자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필름이 끊긴 게 아니죠. 근데 나는 언제 잠드는지 잠들었는지 모르시는 모르는 거야. 거죠. 그러면 필름이 네. 끊긴 거죠. 저도 그래요. 근데 아무튼 요 부분은 그래서 저는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방어 기전이 술에 대한 나의 방어 기전이 사실은 하나가 그 퇴색된 거니까 네. 퇴화된 거, 그러니까 나이 들어 노화된 거니까 훨씬 조심해야 돼서 그래요? 나이 들면서 술을 즐기는 분들은 그러니까 점점 더 술에 대한 방어 기전이 하나씩 어쩔 수 없더라. 슬프지만 그래서 좀 조심할 수밖에 없다. 네. 뭐 양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시간이 얼마 남았으니까 제가 이제 좀 네. 미신 같은 얘기. 이건 네.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뭔데요? 돌을 좋아하는 제 친구가 한 얘기인데 네. 그쪽 세계에서 네. 아까 김광준 교수가 얘기했는데 컨디션 관리는 어떤 날은 술이 술술 들어간다. 네. 근데 그날을 조심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그쪽 세계에서는 돌을 아십니까? 이 세계에서는 네. 나를 항상 나를 지켜주는 이건 뭐 과학적인 얘기 아닙니다. 신들이 있는데 이 술이 술술 들어간 날은 그 신들이 술을 마시는 날이래요. 그러니까 그날은 나를 지켜주는 신들이 취하니까 뭐 그때 많이 마시게 되면 사고가 나고 반대로 술이 영 안 땡긴다 맛이 없다 할 때는 그나마 괜찮대요. 이분들이 나 오늘은 술 안 땡겨 뭐 이런 이론이 하나 있고 말 좋은데 네. 완전 미신. 좀 재밌는데요. 네. 미신입니다. 아. 돌을 아십니까? 미신인데 아무튼 술이 술술 넘어가는 날 사고 위험이 높다는 그쪽 세계의 말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이 술을 따를 때마다 맛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 근데 맛이 다르다고 느끼잖아요. 네. 다르잖아요는 우리가 누가 사실관계 따라주느냐에 따라서. 네. 근데 저는 뭐냐면 제가 만든 소폭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제가 안 만들려고 해요. 제가 딱 마시면 너무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되니까. 네. 근데 이건 저의 개인적인 느낌이죠. 근데 그 제 친구 도를라십니까에 있는 제 친구는 그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게 하면 술이 맛있대요. 그리고 그 자식은 저한테 맨날 동찬이 술을 역시 동찬이 술을 받아야 맛있어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재미삼아. 네. 그러니까 이 술을 따르는 거나 이런 거에 에도 특히 이제 그 친구들은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바라고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들이 네네네네. 실제로 에너지가 된다는 네. 것을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네. 그들은 이제 술이 되게 민감한 소재다. 그러니까 술 같은 경우에는 되게 따를 때 기원을 하면서 네네. 따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저희가 제사 지낼 때도 그렇고 뭐 이렇게 뭐 하여 염원을 드릴 때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 말은 될 것 같아요. 과학적인 저희가 근거를 찾기는 근데 어렵겠지만 이건 과학적인 거 아닙니다. 그냥 네네. 재미삼아 미신의 네. 얘기를 뭐 재밌습니다. 예. 근데 뭐 술이 잘 들어가는 날 사고가 당연히 많이 나는 거는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이게 반론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따라주는 게 더 맛있는 것도 기술이 늘었겠죠.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먹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예. 근데 술을 많이 먹었다고 꼭 사고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술이 술술 넘어가는 날은 술도 많이 먹고
나를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소개팅을 할 때 음. 그러니까 저는 원래 미팅하거나 소개팅하면 정말 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도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 저도 마찬가지였고 네. 근데 정말 아무 준비 안 하고 갔던 소개팅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러니까 리바이스 청바지가 조금 비쌌거든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빈폴 있잖아요. 빈폴 네. 난방. 네. 그래고 조금 내가 준비를 한다면 리바이스 청바지와 빈폴 난방을 입고 소개팅을 가야 되는데 전혀 기대를 안 하고 그냥 뱅뱅 청바지 입고 그때 뭐야 뭐 언더우드 이랜드 이런 거 조금 저가 브랜드 있거든요. 저가 브랜드 난방을 입고 딱 갔는데 웬걸? 정말 제 기대 소개팅 1대1 소개팅인데 와 세상에 이런 미인이 있나라고 생각했던 오. 분하고 네. 술을 마셨는데 네. 술술 들어갔어요. 술술 들어갔는데 정말 같은 양을 마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더 잘 마셔야 되잖아요. 여성분보다. 그분이 저를 등두들 정말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술술 들어가는 날은 네.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저의 그러니까 첫 트라우마로 소개팅- 남아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과거사를 지금 고백하신 거네요. 네. 술이 빨리 들어오거나 그러면 알코올이 들어오는 속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근데 술 주종도 좀 주종에 영향을 따라 주죠. 다르더라고요. 네, 완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술을 취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냐는 양, 네. 두 번째는 술을 얼마나 빨리 먹었느냐, 속도. 예,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술이 흡수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데 음. 일반적으로는 주종보다는 양이나 속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되거든요. 그래요? 술이 취하는 데는. 어. 근데 숙취는 다르거든요. 음. 숙취는 그 어떤 술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주종에 따라 좀 다른 다르죠.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걸 이렇게 자꾸 사람들 헷갈리는 게 술이 네. 취한다와 숙취를 구별하지 않으시기 아.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문제가 아, 생기는데 네. 주종은 결국에는 쌀로 만들었느냐, 뭐 포도로 그러니까요. 만들었느냐, 보리로 만들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숙취를 유발하는 물질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다음 날 어떠냐는 조금 얘기가 다른 거고 취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양과 속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소개팅이시니까 기분이 막 좋으니까 빠르게 많이 드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뭐 그렇긴 해요. 네. 빠르게 많이 평상시보다. 마셨는데 네. 문제는 같은 속도로 같이 마셨거든요. 많이 근데 억울하신가 봐요 아직도. 정말 네. 억울해. 지금 생각해도 억울해. 근데 그분이 더 술을 그럼 원래부터 잘 드시는 분 아니었을까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렇진 않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분은 그날 신이 안 먹. 아 그분 신이 안 네. 드셨네. 그거였네 그거였어. 결론 나왔네요. 신께 저기 원망하세요. 예. 그분은 마음에 안 들으셨던 거야. 예. 얘랑은 술 먹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신이 했던 점지를 거지 안 뭐. 해주셨어. 그렇겠네. 상대편 남자를. 인연이 아니야. 그렇지 아 뭐. 근데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지만 요거 궁금한 게 숙취 해소제 효과가 진짜 있는지. 근데 제가 어제도 술자리를 했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숙취 해소제 효과가 없는 걸로 지금 기사가 난 게 있다. 네. 그랬더니 아니 이건 먹으면 무조건 훨씬 좋은데? 다들 반론을 제기했어요.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네. 많이 일단, 취재를 하셨을 것 네. 같아서. 예.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제 숙취 해소제,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은 게 나왔는데 숙취 해소제가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숙취 해소를 증상으로 하느냐, 숙취에 대해서 증상을 개선시켰느냐로 접근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수치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얼마나 개선됐느냐 이걸로 하는 게 있는데 네. 증상을 개선시켰다는 연구 결과들은 있어요. 어. 근데 숙취를 유발할 거라고 네. 생각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낮췄느냐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없고. 없기 때문에. 근데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결론 내릴 수 없는 게 숙취를 과연 아세트알데하이드만 일으키느냐 그러니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그렇죠. 일으킬 수도 그러니까 있기 증상이 때문에 좋아졌다는 증상은 근데 증상은 뭐냐면 완벽하게 우리 더블 블라인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작위 실험이 돼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숙취 해소제를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이 구분이 돼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숙취 해소제와 맹물 이런 것들은 워낙 구분이 돼서 먹는 사람들이 바로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KBS에 했죠. KBS가 몇 년 전에 한 대학병원과 의뢰해서 숙취 해소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그러니까 실험실에 3일 동안 이게 그 분들을 다 모시고 네. 같은 술의 양을 실험해봤어요. 먹은 다음에 숙취 해소제와 이렇게 다 실험한 다음에 네. 아세트알데히드 농도를 측정했을 때 그때는 그게 나오진 네, 않았었어요. 않죠. 그래서
근데 지금 일본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에 여러 성분이 있는데 뭐 숙취해소 성분 중에서 진짜 다양하게 있어요. 그 뭐죠? 네. 그 콩나물 성분으로 되어 있는 아스파라긴산. 아스파라긴이 네, 있고 아스파라긴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음. 그 헛개나무에서 나오는 어떤 성분. 네. 그다음에 요즘에 뜨고 있는 게 이제 카레에서 나오는 어떤 우콘, 성분들이죠. 강황. 예? 강황 우콘. 우콩을 어떻게 하세요? 이분 진짜. 그냥 많이 먹어봤어요. 네. 네. 근데 이 카레 성분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로 아세트알데히드를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음. 이거는 이제 아직도 조금 논란인 게 정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이게 이제 이 연구들이 전부 다 그런 기업들이 한 연구들이라서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요 숙취해소제는 여전히 논란이다.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되게 어렵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기사를 쓰기에는 어떠냐면 숙취해소제가 있으니까 술 마음껏 드세요라고 하면 안 얘기하기가 되죠. 되게 어려워서 그렇죠. 사실 숙취해소제는 전 개인적으로 뭐 손해날 건 없다. 그러니까 그렇죠. 밑져야 이게 본전. 밑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톤으로 쓰기는 되게 장려하기는 어렵죠. 좀 예, 이상한 예. 거죠. 예. 예. 의사 입장에서 그냥 조금 이렇게 시각을 다르게 본다 그러면 네. 술이라는 게 결국은 들어와서 숙취가 만들어지는 거를 그냥 과학적인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물과 당분이 중요하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선조들이 꿀물 드셨잖아요. 물과 당분이 들어오는 거니까 네. 그러한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술을 깨거나 숙취를 줄이거나 하는 데 있어서 수분 섭취와 당분이 들어오는 게 좋으니까 그러한 성분이 들어있죠. 숙취해소제에는 네. 기본적으로 네, 달달하고 달달한 물이잖아요. 음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그걸 만족시키니까 어느 정도 기대치는 있는 거고 그 이외에 얘기하고 있는 헛개나무, 아스파라긴산, 그 커리에 들어있는 커큐민 같은 성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몸에서 발생하는 어떤 염증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여주니까 술이 들어왔을 때 생길 수 있는 염증 물질이 막 올라가거든요. 네. 걔네들을 줄여줄 수는 있겠죠. 근데 네. 이걸 과학적으로 입증해서 저희가 의약품으로 팔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 네.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술과 관련돼서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네. 그 사람이 원래 타고난 유전, 너무 복합적이야. 네, 체질, 네. 그날의 컨디션, 본래 본인이 갖고 있었던 몸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네. 어떤 특정 시점에서 이걸 실험한다고 해서 절대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도 결론은 조동찬 기자님처럼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의 관련성은 있다라고 보이나 그걸 입증은 못했고 네. 다만 그냥 드셨을 때 나쁠 건 크게 없다. 네. 근데 뭐 당뇨병이 있는 분들 당분이 같은 경우 너무 당분이 높아서 높아서 뭐 이런 그럴 수는 네.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면 대부분 그걸 신경 쓸 정도면 술을 아예 안 드셔야죠. 드셔야죠. 네. 안 드셔야죠. 네, 그래서 그냥 그죠? 일반인분들 입장에서는 네. 숙취해소제에 큰 기대는 안 하시더라도 뭐 드셔서 그렇게 나쁠 건 저는 없다. 그래서 요즘 하도 다양하게 나오길래 음료도 먹고 알약도 먹은 네. 다음에 가루도 먹고 한 3-4개 먹고 시작해요. 그런 좀 걱정이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네. 뭐냐면 어떠한 해가 크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모이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를 먹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어떤 모르는 작용이 일어날지 그렇죠. 모르니까요. 상호작용에 대한 이슈가 있고 그래요? 양이 좀 늘어나게 됐을 경우에도 또 다를 수 있는데 네. 하나의 숙취해소제를 여러 개를 먹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건 그러니까 뭐 한 종류의 당분도 들어있고 그런 여러 가지 성분인데 그게 하나 먹어서 숙취해소에 도움이 크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지만 몇 개를 먹는 근데 이건 사실은 과학적 근거가 없어서 네.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임상 실험은 좀 약간 어려운 거죠. 동물을 아니, 네. 우리 저희 임상 네, 시험이요. 심증 있잖아요. 해야죠. 약간. 빨리 해야죠. 네. 저희.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저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요. 그러니까 플라시보 이펙트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네. 그래서 숙취해소제를 기사를 쓰려면 효과 없다고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근거가 측면이죠. 없으니까요. 근거가 없고 그다음에 이게 자칫 음주를 조장하는 네. 문화를 사실은 광고들이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광고들이 막 이거 먹으면 괜찮을 것처럼 광고를 하니까 그걸 전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기사를 쓸 때는 숙취해소제 부추기면 안 입장에서는 되죠. 그렇죠. 오히려 반대 눌러줘야 그들이 되니까. 너무나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렇다. 이건 뭐 뽀탑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다. 네. 하나 더 첨언하자면 네. 그러니까 숙취해소제라고 나오는 것들 중에 일부의 성분에는 네. 알코올의 분해 속도를 늦추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숙취가 발생하는 물질은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인데 아. 알코올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가도록 늦추는 거죠. 그러면 술을 먹었는데 이게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하는 숙취 만드는 물질은 잘 안 만들어 좀 지연이 되니까 확 술이 취했지만 숙취를 유발하는 물질이 안 만들어졌으므로 숙취 증상은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숙취해소 물질이 갑자기 확 증가하지 않도록 천천히 증가하면 내 몸에서 그걸 시간당 1시간에 뭐 10개씩 없앨 수 있다 그러면 확 늘어났을 때 10개씩 내면 이게 천천히 떨어지겠지만 그렇죠. 천천히 올라가면 계속 줄이니까 이게 많이 확 안 올라가고 그냥 네. 이렇게 적정선에서 네. 숙취 물질이 우리 몸에 축적되는 게 적을 테니까 네. 그런 원리로 개발하는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그건 입증을 하려면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동물 실험 데이터여서 역시나 조금 이해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즘 뭐 이제 연말이어서 송년회 네. 자리랑 엄청 약속들 많이 잡으시잖아요. 저희 뽀얀거탑도 송년회를 앞두고 있는데 네. 저희 의사 선생님들 다 술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하고 싶은 말은 적당히 먹자. 뭐는 적당한 게 좋으니까. 권장량이 그건 사실 여성 뭐냐면 4잔, 남성 8잔. 근데 왜 네, 술은 네. 취하려고 마시는데 네. 왜 숙취 해소제를 그렇게 또 할까요? 힘드니까요. 그렇죠. 취하고는 네. 싶은데 다음 다음날 날이 지장을 힘드니까. 받고 싶진 않다. 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취하고는 싶은데 다른 사람보다 술을 좀 더 잘 먹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복합된 거 아닐까요? 그러면 숙취해소제 말고 주량 증강제 뭐 이런 걸 먹어야 그렇게 돼야죠. 네. 네. 그렇죠. 지금 네. 선생님 설명하셨잖아요. 네, 약간 지금. 그런 예. 개념이 있죠. 네. 근데 술은 참 진짜 오묘한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네, 재밌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계속 해야 돼. 연말에 나혜라 선생님이 지금 나이라 강력하게 선생님 자기 뭐, 하고 싶은 예. 실명 거론해버렸네. 어떻게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즐거운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 아쉽지만 하도록 하겠고요. 네. TOWER@sbs.co.kr로 또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지금 쌓인 사연 없거든요, 여러분. 다음 주 시급합니다. 네. 술 관련된 사연 네. 환영. 좋죠, 네. 좋죠. 지난주에 제가 공지를 안 해서 이렇게 사연이 안 올라온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 확실하게 다시 공지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저처럼 감기 걸리지 말고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